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계약의 불이행에 따른 위약금을 예정하는 계약이 금지되고 있습니다. 약정을 체결한 목적, 경위 이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승희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배수롱 노무사입니다. 노무사님, 오늘은 회사에서 많이 물어보는 주제를 조금 알아보려고 해요.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과연 근로계약 불이행에 따른 위약금이나 손해배상 예정이 가능한지 아니면 가능하지 않은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노무사님, 회사에서 원하는 능력과 스펙을 갖춘 인재를 채용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비용이 발생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채용 공고를 통해서 신입사원을 모집을 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비용이 발생할 거고요. 경력직을 뽑을 때도 헤드헌터를 활용을 하거나 사이닝 보너스를 지급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더 큰 비용이 발생하기도 하죠. 근데 만약에 뽑아든 근로자가 금방 나가게 되면 회사는 손해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직원에게 너 나가게 되면 회사에 돈을 줘야 된다 라는 계약이 가능한지 물어보시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노무사님, 이런 계약 가능할까요? 이렇게 계약 위반에 대한 제재로 해서 위반한 사람이 상대방에게 지급을 하는 금전을 바로 위약금이라고 하는데요. 일반적인 계약 관계라고 하면은 당사자 간의 사적 자치에 의한 거니까 가능할 거예요. 그런데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계약의 불이행에 따른 위약금을 예정하는 계약이 금지되고 있습니다. 퇴사해서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고 하면 근로자가 퇴사하고 싶어도 계속 근무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업 선택의 자유도 보장받지 못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근로기준법에서는 위약금뿐만 아니라 근로계약 불이행 시 손해 발생 유무 정도에 관계없이 미리 일정액을 정해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노무사님, 그럼 회사는 근로자가 잘못을 해서 회사에 손해를 입혔어도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는 건가요? 특정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정해놓으면 안 된다는 거지. 실제로 근로자의 뭔가의 불법행위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했다라고 하면은 그 부분에 대한 피해 보상은 당연히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해외 연수나 교육을 보내고 일정 기간 의무재직 기간을 두는 경우도 있어요. 의무재직 기간을 지키지 않는 경우 연수비를 반환하도록 하는 거죠. 네, 이런 사례에서 법원에서는 교육하고 나서 의무 재직 기간을 정해서 이를 준수하지 않고 퇴사를 한다라고 하면은 교육 관련 비용을 상환하도록 하는 건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계약으로 보고 있지는 않아요. 이거는 연수비 반환, 채무 면제 기간을 정한 거에 불과하다라는 입장인 거죠. 다만 이런 경우에도 실제 반환이 가능한 부분은 연수 비용에만 한정되는 것으로서 임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해당 연수가 만약에 교육이 아닌 실제 근로 제공이었다고 하면 경비 반환 약정 자체가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반환하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습니다. 최근에 법원은 위로금을 지급받고 정해진 의무 근로기간까지 근무하지 않은 경우에 위로금을 반납을 하라는 약정을 하는 게 가능하다라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노무사님, 이 사건의 좀 사실관계 좀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회사를 매각하면서 지금 계속 근무하시는 분들에게 매각에 대한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한 거죠. 그리고 특정 시점까지 근무하고 그 이전에 퇴사하게 되면 위로금을 일할 반납해야 된다라는 약정을 체결한 사례입니다. 일단 이 사건에서 원심은 해당 약정 자체가 근로기준법 20조, 그러니까 위약 예정 금지에 반하기 때문에 무효라고 판단을 했는데요. 대법원은 입장을 바꿨어요. 왜 바꾼 거죠? 네, 대법원은 해당 약정은 매각 위로금을 지급하고 정해진 기간 내 퇴사하는 경우 일할 계산에서 반환하는 약정일 뿐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내용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그리고 해당 금품은 임금이라 볼 수 없고 매각이라는 특별한 상황 속에서 사업을 차질 없이 운영하려는 이례적이고 특별한 경영상 목적에서 지급한 점을 고려할 때 약정으로 퇴직의 자유를 제한받거나 근로의 계속을 강요받는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의무근로기간을 설정하는 양상이라는 반환 대상의 금액의 성격, 규모, 액수, 약정을 체결한 목적, 경위 이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노무사님, 상여금을 지급함에 있어 근로 미제공에 따른 결근이나 조퇴 등의 일수를 제외하는 것도 위약금 예정 금지에 해당할까요? 일단 상여금 지급 조건은 규정으로 임의로 회사가 정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출근율에 따라 지급액을 다르게 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거는 상여금 지급 조건을 설정한 거지 위약 예정을 금지하고 있는 거는 아닙니다. 그럼 회사에 대한 위약금을 정하는 건 어떤가요? 예를 들면 근로계약을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종료하면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2천만 원을 준다, 이런 계약을 체결하는 거죠. 일단 위약 예정 금지는 근로계약을 체결을 할 때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사용자, 그러니까 회사에 대한 위약 예정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위약 예정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을 알아봤는데요.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블로그에 들어와서 참고해 주시거나 유튜브에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